비행기 표 한 장이 자라는 아이에겐 꿈이고 어른들의 눈에는 차별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혼자 비행기를 탄 한국 소년이 있습니다. 로봇 공학을 배우기 위한 여행이었고 엄마와 아빠가 믿고 응원해준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항 게이트에서 단지 남자아이는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소년은 가짜가 되었고 티켓은 빼앗겼습니다. 누군가는 오해라고 넘길 수 있는 일이지만 그날 소년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아시아인이라는 점과 어리다는 점에 차별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벽 앞에서 눈물 대신 침착함으로 맞서고 끝내 소년의 목소리로 진실을 알렸습니다. 작은 용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희망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딱 1초만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 소년을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훈은 창가에 기대어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봅니다. 13살 소년의 작은 손에는 항공권 한 장이 들려있고 그 속에는 꿈이라는 이름의 희망이 담겨 있죠. 미국 로봇공학 캠프로 향하는 비행기 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지훈에게 그것은 꿈을 향한 첫 발걸음이자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이었어. 지훈아, 짐 다 챙겼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정리된 여행 가방과 함께 지훈이 아끼는 로봇책 몇 권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창가에 비친 지훈의 모습은 설렘보다는 불안함이 더 커 보입니다. 13살 소년의 눈동자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죠. 괜찮을까요? 지훈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의 머릿속에는 1년 전 겪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친구들과 함께 갔던 국제 로봇 대회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았던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그때의 서툰 영어 실력으로 자신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부끄러움이 아직도 생생해요. 지훈은 항공권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해. 지훈의 방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지훈의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출발할 시간이다. 준비됐니?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들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침 햇살이 비추고 있었죠. 지훈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방을 돌아보았습니다. 벽에 붙은 로봇 포스터들, 책상 위에 작은 로봇 모형들, 그리고 상장들이 지훈을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배울 수 있는 최신 로봇 기술들을 상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낯선 환경에서 또다시 차별받지는 않을지 불안한 마음도 커졌죠. 지훈아, 너는 충분히 훌륭해. 내가 가진 재능과 열정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아버지의 말씀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가까워질수록 지훈의 심장 박동은 더욱 빨라졌어요. 공항에 도착하자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훈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차에서 내렸어요. 이제 시작이다. 지훈의 작은 속삭임은 바람에 실려 멀리 흩어졌지만 그 결심만큼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넓은 출국장에 서서 지훈은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지훈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아버지는 든든한 미소로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공항 로비에 울려 퍼지는 안내방송 소리 사이로 지훈 가족의 작별 인사가 오갔어요. 지훈아, 건강이 제일 중요해. 매일 영상통화하자.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13살 아들을 혼자 미국으로 보내는 마음이 어떨지 지훈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손길이 지훈의 볼을 쓰다듬었고 그 따스함에 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야. 힘들겠지만 잘 해낼 거야. 아빠는 널 믿는다. 아버지의 단단한 목소리는 지훈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지훈은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믿어주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과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가득 차올랐죠. 걱정 마세요. 꼭 잘해서 돌아올게요. 지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평소 내성적인 성격의 지훈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로봇 공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위해 이 길을 선택한 것은 지훈 자신이었으니까요. 비록 13살의 어린 나이지만 지훈의 눈빛에는 성인 못지않은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출국 시간이 다가오자 지훈은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꼭 안았어요. 어머니의 향기, 아버지의 든든한 품, 이 모든 것들이 지훈에게는 안전과 사랑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이제 지훈은 홀로 비행기를 타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 주에 화상 통화로 봐요. 사랑해요. 지훈은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향해 걸어가는 지훈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용감해 보였어요. 지훈은 검색대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서 손을 흔드는 부모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지훈도 크게 손을 흔들어 답했어요. 보안 검색을 마친 지훈은 탑승구로 향하는 길에 창가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비행기들과 활주로의 모습은 지훈에게 낯설면서도 흥미로웠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은 마치 지훈의 꿈이 날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지훈은 가슴속에서 솟구치는 설렘을 느끼며 탑승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탑승구에 도착한 지훈은 항공권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무거운 배낭 속에는 로봇공학 관련 책과 노트북, 그리고 어머니가 챙겨주신 작은 인형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인형은 언제나 지훈과 함께하며 고향의 따스함을 전해줄 거예요. 지훈의 새로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불안함보다는 설렘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죠. 이제 지훈은 꿈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탑승구에 도착한 지훈은 다른 승객들과 함께 줄을 섰습니다. 주변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훈은 자신보다 키가 큰 어른들 사이에서 조금은 낯설고 위축된 모습으로 서 있었죠. 항공권을 꼭 쥔 손바닥에는 긴장감으로 살짝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다음 분, 티켓과 여권 준비해 주세요. 카운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지훈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긴장된 모습으로 티켓과 여권을 내밀자 카운터 직원은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지훈의 여권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죠. 혼자 여행하는 거니? 직원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미국 로봇공학 캠프에 참가하러 가는 길이에요. 지훈의 대답에 직원은 더욱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동료를 불러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지훈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불안해졌죠. 이 아이가 정말 정식 승객일까? 티켓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직원의 말에 지훈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 모든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했고 로봇공학 캠프 참가 증명서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원은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지훈의 서류를 검토했죠. 잠시만요. 제 티켓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지훈의 질문에 직원은 대답 대신 갑자기 티켓을 집어들더니 불필요하게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티켓이 구겨지고 심지어 작은 부분이 찢어졌어요. 지훈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충격을 받았죠. 아, 죄송합니다. 실수로 티켓이 손상됐네요. 직원의 말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티켓을 돌려주었어요. 지훈은 찢어진 티켓을 바라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 티켓으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이걸로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3살 소년의 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빛났습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한 후 침착하게 말을 이었죠. 제 티켓에 문제가 있다면 항공사 카운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말에 직원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지훈의 침착한 대응은 예상 밖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원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항공사 카운터를 가리켰죠. 저기서 확인해 보세요. 지훈은 찢어진 티켓을 조심스럽게 들고 항공사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이 상황에서 당황하면 더 불리해질 것이라는 걸 지훈은 알고 있었죠. 카운터에 도착한 지훈은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친절한 미소를 지닌 새로운 직원은 지훈의 여권과 서류를 확인한 후 티켓 문제를 바로 처리해주겠다고 말했어요.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조금 전 겪은 불쾌한 경험이 마음속에 남아있었죠.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보는 걸. 지훈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단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그것도 어린 나이라는 이유로 의심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순간 지훈의 마음속에는 작은 결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새 티켓을 받아든 지훈은 다시 탑승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아까 티켓을 찢었던 직원과 보안 요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지훈을 향해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죠. 잠깐만요. 이 아이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보안 요원은 엄격한 표정으로 지훈의 여권과 새로운 티켓을 요구했어요.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지훈에게 쏠리자 얼굴이 화끈거렸죠. 미성년자가 혼자 출국하는 경우 특별한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보안 요원의 말에 지훈은 당황했어요. 분명 출국 전에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고 항공사에서도 확인을 받았는데 말입니다. 지훈은 가방에서 로봇공학 캠프 참가 확인서와 부모님의 동의서를 꺼내 보여주었죠. 여기 모든 서류가 있어요. 캠프 측에서 보낸 초청장과 부모님 동의서도 있고요. 지훈의 침착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보안 요원은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류를 확인하는 척하면서도 마치 지훈이 무언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대했어요. 지훈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두려움이 함께 일었죠. 이 서류들이 진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안실로 가야겠어요. 보안 요원의 말에 지훈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보안실에 가게 되면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고 로봇공학 캠프 첫날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훈의 머릿속에는 1년 전 비슷한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억울함을 참았던 기억이 떠올랐죠.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지훈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13살의 어린 나이지만 지훈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어요.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말했죠.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모든 서류는 정상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이미 항공사에서도 확인을 받았습니다. 지훈의 당당한 질문에 보안 요원과 직원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다시 서류를 살펴보기 시작했죠. 지훈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전화 한 통 해도 될까요? 지훈은 공손하게 물었어요. 보안 요원이 허락하자 지훈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버지에게 상황을 빠르게 설명했고 아버지는 즉시 공항으로 오겠다고 말씀하셨죠. 지훈은 안도감과 함께 작은 승리감을 느꼈어요. 아버지께서 곧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도 될까요? 지훈의 요청에 보안 요원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지훈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차별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지훈은 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참고 넘어갈 수도 있었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은 마치 지훈의 마음처럼 격동적이었죠. 이 경험이 비록 불쾌하지만
지훈에게는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지훈의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의 단단한 눈빛과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지훈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이제 지훈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이죠. 보안실 안의 분위기는 지훈의 부모님이 도착하자 급격히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지훈 곁에서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지훈은 부모님의 존재만으로도 큰 안정감을 느꼈죠. 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보안 요원과 직원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모호한 설명을 시작했어요. 서류 확인이 필요했다는 변명, 미성년자 혼자 여행하는 것이 의심스러웠다는 말 등이 오갔죠. 모든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항공사에서도 이미 확인을 마쳤고요. 지훈의 어머니가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로봇공학 캠프 관련 서류들을 모두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캠프 초청장, 부모 동의서, 미성년자 혼자 여행 시 필요한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그렇다면 제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까? 아버지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직원들은 대답을 망설이며 서로 눈치를 보았어요. 지훈은 부모님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죠. 부모님은 항상 지훈을 지지해 주셨고, 이번에도 역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셨습니다. 티켓이 찢어진 것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니가 손상된 원래 티켓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그제서야 직원 중 한 명이 머뭇거리며 실수였다고 인정했죠. 하지만 그 실수가 의도적으로 보였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단지 아시아인 소년이라는 이유로 이런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말에 방 안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지훈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편에 서서 당당하게 말해주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죠. 동시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한 슬픔도 느꼈지만요. 이 문제는 항공사 책임자와 상의해야겠습니다. 보안 요원의 말에 잠시 후 항공사 책임자가 보안실에 들어왔어요. 중년의 여성 책임자는 상황을 듣고 난 후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지훈과 부모님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직원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책임자의 사과에 지훈의 가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지훈의 아버지는 한 가지 더 요청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훈뿐 아니라 다른 어떤 아이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자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직원 교육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지훈에게 특별 라운지 이용권과 함께 기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했죠. 물질적인 보상보다 중요한 것은 항공사가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비행기 출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괜찮니? 어머니의 물음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지훈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당한 상황에 당당히 맞서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낸 경험은 지훈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죠. 괜찮아요. 이제 비행기 타러 가야겠어요. 지훈의 말에 부모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탑승구로 향했어요. 마지막 포옹을 나누며 지훈은 부모님의 사랑과 지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제 지훈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비행기 안에 자리를 잡은 지훈은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겪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제 그 경험은 두려움보다는 자부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지훈은 자신이 부당한 상황에 맞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토닥여 주었죠. 괜찮으세요? 음료수 드릴까요? 옆에 앉은 승무원의 친절한 목소리에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받아든 지훈은 조금씩 긴장을 풀어갔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하자 창문으로 점점 작아지는 인천공항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훈은 그 순간 자신의 여정이 진정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실감했죠. 비행기가 안정된 고도에 오르자 지훈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로봇공학 캠프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캠프 일정과 참가자들의 정보가 떠 있었고 지훈은 그 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죠. 지훈 김마이너스 한국, 서울. 자신의 이름을 보는 순간 지훈은 왠지 모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온 13살 소년으로서 세계적인 로봇공학 캠프에 참가하는 것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공항에서 겪은 일은 불쾌했지만 그것이 지훈의 꿈과 목표를 향한 열정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비행 중에 지훈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기내 와이파이를 통해 받은 메시지는 항공사 본사에서 온 공식 사과문이었습니다. 메시지에는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과 함께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었죠. 정말 빠르게 대응해 주셨네요. 지훈은 놀라움과 함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단순히 개인적인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지훈은 메시지에 정중한 답장을 보냈죠. 조치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장을 보낸 후 지훈은 창밖으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맑은 하늘처럼 지훈의 마음도 점차 맑아지고 있었어요. 이 경험은 불쾌했지만 그것을 통해 지훈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법을 배웠고 더 나아가 사회적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행 시간이 흐르며 지훈은 조금씩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속에서 지훈은 자신이 만든 로봇과 함께 세계를 누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로봇은 사람들 사이의 편견과 차별을 없애주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죠. 꿈속에서도 지훈의 마음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몇 시간 후 지훈은 승무원의 안내방송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비행기가 곧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다는 안내였어요. 지훈은 비행기 창문을 통해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죠. 새로운 세계, 새로운 도전이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다. 지훈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할 때의 진동은 마치 지훈의 설레는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펼쳐질 경험들, 만날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배울 새로운 지식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죠.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탑승구에 도착하자 지훈은 짐을 챙겨 출구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나서는 순간 지훈은 마치 자신이 한 뼘 더 자란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공항에서 겪은 일은 지훈에게 단순한 불쾌한 경험이 아닌 성장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내린 지훈은 로봇공학 캠프 안내 팻말을 든 스태프를 찾아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넓은 공항 로비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 모두 지훈처럼 로봇공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일 것입니다. 지훈은 가벼운 긴장감과 함께 그룹을 향해 걸어갔죠. 너도 로봇공학 캠프 참가자니? 밝은 미소를 지닌 금발 소년이 지훈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 소년의 이름은 마이클이었고 캐나다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두 소년은 금세 로봇에 관한 이야기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한국에서 왔다고? 정말 멀리서 왔네. 한국의 로봇 기술은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어. 마이클의 말에 지훈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 자부심이 생겼어요. 지훈은 자신이 만들었던 작은 로봇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마이클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로봇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는 두 소년을 빠르게 가깝게 만들었죠. 캠프버스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동안 지훈은 창밖의 낯선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항에서 겪었던 일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그 경험은 분노보다는 변화를 위한 동기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훈은 문득 마이클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인천공항에서 좀 불쾌한 경험이 있었어. 지훈은 조용히 말을 꺼냈고 마이클은 관심 있게 귀를 기울였어요. 지훈이 겪은 일을 들은 마이클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니 믿기 힘들다. 너는 어떻게 대응했어? 마이클의 질문에 지훈은 자신이 어떻게 침착하게 대응했는지, 부모님이 어떻게 지지해 주셨는지, 그리고 결국 항공사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말을 마치자 마이클뿐만 아니라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학생들도 지훈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내가 정말 용기 있게 대처했네. 나라면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하지 못했을 거야. 옆자리에 앉아있던 인도 소녀 프리아의 말에 지훈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다른 학생들도 자신들이 겪었던 편견과 차별에 관한 경험을 이야기했죠. 우리 모두 비슷한 경험이 있네요. 이런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첫걸음인 것 같아요. 지훈의 말에 여러 학생들이 동의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은 이 경험들을 모아 캠프 마지막 날 발표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주제로 로봇 기술이 어떻게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탐구하는 내용이었죠.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지훈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불쾌한 경험이 이렇게 긍정적인 프로젝트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회적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후 지훈은 방에 짐을 풀고 부모님께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과 새로 만난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전했죠. 부모님은 지훈이 이렇게 빨리 적응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에 기뻐하셨습니다. 지훈아, 내가 자랑스럽구나.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그것을 의미 있는 일로 발전시키다니. 아버지의 메시지를 읽으며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부모님의 믿음과 지지가 있었기에 지훈은 더 강해질 수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도시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지훈은 내일부터 시작될 캠프 생활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죠. 이제 시작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보자. 지훈은 결심했습니다. 오늘의 경험은 분명 불쾌했지만 그것이 지훈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었어요. 이제 지훈은 단순히 로봇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그 기술로 어떻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봇 공학 캠프 첫날, 지훈은 일찍 일어나 창밖으로 펼쳐진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나라의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죠.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오늘부터 시작될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어제의 불쾌한 경험은 이제 지훈에게 하나의 소중한 교훈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다. 지훈은 중얼거리며 준비를 마쳤어요. 식당에서 마이클과 프리아를 만나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세 사람은 오늘 배울 로봇 프로그래밍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훈의 눈빛은 어제와는 달리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로봇 공학 캠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강당에 모인 학생들 앞에서 캠프 책임자인 로버트 박사가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모인 영재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훈은 앞줄에 앉아 박사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죠. 이번 캠프의 주제는 기술로 연결되는 세계입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창의력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 보세요. 로버트 박사의 말에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공항에서 겪은 경험과 버스에서 친구들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빠르게 형성되기 시작했죠. 오전 수업을 마친 후 점심시간에 지훈은 마이클과 프리아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언어와 문화 장벽을 극복하고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통역 로봇을 만들자는 제안이었어요. 이 로봇은 단순히 언어를 번역하는 것을 넘어 문화적 맥락까지 이해하고 설명해주는 기능을 갖추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와, 그거 정말 멋진 아이디어야. 우리 셋이 함께 만들어보자. 마이클의 제안에 세 사람은 곧바로 팀을 결성했습니다. 프리아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마이클은 하드웨어 설계를, 지훈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알고리즘을 담당하기로 했어요. 세 사람의 서로 다른 배경과 전문성이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순간이었죠. 오후 세션에서 팀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훈이 대표로 나서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곧 자신감을 찾고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죠. 저희 팀은 브릿지라는 문화 통역 로봇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 로봇은 단순한 번역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를 돕고 편견과 차별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훈의 발표가 끝나자 강당에는 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로버트 박사도 감탄하며 이 프로젝트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그는 지훈의 팀에게 추가 자원과 멘토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죠. 이 아이디어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훌륭한 발상입니다. 박사의 칭찬에 지훈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겪었던 불편한 경험이 이제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발전한 것이죠. 지훈은 그 순간 자신의 경험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어요. 3주간의 캠프 기간 동안 지훈의 팀은 밤낮으로 프로젝트에 몰두했습니다. 때로는 기술적 문제로 좌절하기도 했지만 서로 격려하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어요. 지훈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했고 동시에 국적과 문화가 다른 친구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마지막 날, 각 팀의 프로젝트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지훈의 팀이 만든 브릿지 로봇은 놀라운 성능으로 모두를 감탄시켰어요. 실시간으로 다양한 언어를 번역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배경까지 설명해주는 기능은 심사위원들의 큰 호평을 받았죠. 이 로봇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저희의 작은 노력이 더 포용적인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으면 합니다. 지훈의 마지막 발표 말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캠프 참가자들과 심사위원들은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지훈의 팀은 최우수 프로젝트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 후 로버트 박사는 지훈에게 다가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브릿지 프로젝트를 실제 제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는 지훈에게 꿈같은 기회였죠. 캠프의 마지막 밤, 지훈은 숙소 발코니에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단 3주 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공항에서의 불쾌한 경험은 이제 지훈에게 더 큰 성장의 발판이 되었고 그의 꿈은 더욱 구체적이고 단단해졌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구나. 지훈은 미소 지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지훈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흥분된 목소리로 모든 경험과 성과를 나누며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했죠. 부모님의 자랑스러워하는 목소리에 지훈의 가슴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훈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항상 내 편이란다. 내가 이번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진 것 같아 기쁘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지훈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세상의 편견에 맞서는 것은 희망의 시작입니다. 그날 공항 게이트에서 소녀는 두려웠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한국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년을 믿어주는 가족이 있었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작은 정의가 있었으니까 말이죠.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희망의 씨앗이 되는 한국 소년을 응원하며 구독과 좋아요로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